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바로 세션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두 컴퓨터 사이에 활성화된 접속을 의미합니다. 즉, 로그인 된 상태 그 자체를 세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네이버에 로그인 접속을 시도하고 이제 로그인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로그인을 하고 있다는 그 세션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메일을 확인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제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 세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제가 네이버에 접속한 이후에 제 세션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알려주면 그 사람은 저인 척, 즉 로그인 과정을 바로 건너뛰어서 바로 그 사람이 저인 척 어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세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자가 접속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흔히 웹서버와 같은 각종 서버들은 클라이언트의 세션을 인증함으로써 해당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션 ID 값을 이용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제 세션 ID 값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제가 로그인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해킹 기법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세션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특정 사용자의 세션을 탈취하는 해킹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실습을 해보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취약점을 이용해서 세션 하이제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CP/IP 네트워크 통신이 가지는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취약점 자체를 이용해서 이러한 하이제킹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제킹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특정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그 사람인 척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한들을 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패킷 스니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패킷 스니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이제 패킷이라는 데이터 조각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교환하는데 자신의 컴퓨터를 통하는 어떠한 모든 패킷들을 도청하는 그러한 해킹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악용할 수 있냐면은 미리 패킷 스니핑을 하는 어떠한 장치를 공용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그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속하거나 어떠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그 패킷을 전부 다 도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모든 패킷 전달 과정을 도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패킷 스니핑 과정 자체는 거의 정해져 있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로는 와이어샤크, 파로스, 스마트 스니퍼와 같은 다양한 패킷 스니핑 공격 도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네트워크 진단 도구로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 다음에 자신의 네트워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 안에 현재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모든 패킷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킷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내 컴퓨터를 통하는 모든 패킷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걸 악용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패킷 스니핑 같은 경우는 정말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해킹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어떠한 정보 수집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이러한 패킷 스니핑 과정에서 세션의 취약점 또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션 관리를 적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위에서 이렇게 세션 하이제킹과 패킷 스니핑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세션 같은 걸 주고받을 때나 이러한 패킷을 주고받을 때 바로 암호화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이 중간에서 그걸 가로챌 수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보안에 있어서 많은 취약점을 개선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특정한 암호화를 거쳐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패킷 스니핑을 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암호화를 거쳐서 이제 이러한 기법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란 원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어떠한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션 유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법 두 번째는 바로 이 지속적 인증이라는 건데요. 이 지속적 인증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인증을 시켜주는 걸 의미해요. 인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인증을 하게 만들면서 현재 접속한 사람이 해커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것을 인증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로그인을 했더라도 일정 시간만 세션을 유지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증해야 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지속적 인증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저는 이렇게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윈도우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알아서 노트북 화면이 검은 색깔로 변하고 다시 이제 엔터나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해서 원래 작업했던 그런 화면을 다시 보여주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도 이 지속적 인증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로그인을 해제해주는 거예요. 바로 로그아웃 시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번 로그인을 한 다음에 30분이나 1시간 동안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지속적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농협 인터넷 뱅킹 같은 걸 사용할 때 이제 한 번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더라도 한 10분 정도만 세션을 유지해주고 10분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인증을 해야 되도록 하죠. 이제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개인 설정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잠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잠금 화면, 즉 화면 보호기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기간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화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화면 보호기가 실행이 됨으로써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혹은 이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화면 보호기가 나오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설정 자체도 다 세션 관리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어떠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세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법 2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쿠키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흔히 세션과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바로 이 쿠키라는 건데요. 쿠키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이 되는 접속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떠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알아서 로그인이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이 쿠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 세션이라는 것은 서버 측에서 해당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면 이 쿠키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안에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컴퓨터 안에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네이버에 자동으로 접속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우리의 컴퓨터 안에 그러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즉 우리 컴퓨터 상에서 자동 접속 기록이나 쿠키 같은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은 그러한 접속 기록이 전부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쿠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떠한 사이트에 자동으로 로그인해주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서버 측에서는 이제 이 쿠키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고 반면에 세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접속할 때마다 서버 측에서 그 세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즉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세션 같은 경우는 서버인 거고 쿠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세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